지구 시스템이라는 걸 하고요. 뭐 직관,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뭐 습관, 그 다음에 생물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외권이라는 게 있죠. 외권. 그러니까 요거는 지구고, 말 그대로 이거는 지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지구 밖에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습관과 생물권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통합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보통, 습관이 아니라 생물권과 외권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보통은 기권이랑 습관이 같이 묶여서 또는 따로따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책에 있는 순서로 볼게요. 책에 있는 순서로 보시면 첫 번째, 직관이 나오죠. 직관. 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요? 하고 이렇게 해서 있으면 이렇게. 자, 가장 밑에 있는 게 이제 내핵이죠. 내핵.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외핵. 자, 내핵은 그냥 간단히 고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고체로 되어 있다.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다. 그 액체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대류를 한다는 얘기예요. 대류. 그러니까 돌고 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외핵의 대류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거 외권의 대류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주로 핵. 핵은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구 대부분의 철은 보통 핵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멘틀. 멘틀은 직권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멘틀은 유동성 고체입니다. 고체야, 고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냐 하면 고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움직이기는 해요. 이 유동적인 성질 때문에 뒤에 나오는 판구조론이라는 걸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지각이죠. 지각. 요 위에 지각. 필요 없네요. 자, 지각. 그래서 지각에는 두 종류. 이렇게 해서 두꺼운 대륙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얇은 해양 지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륙 지각, 그 다음에 해양 지각. 그래서 두께는 대륙 지각이 약 35km 정도, 해양 지각이 5km 정도 되는데 뭐 외울 건 아니고요. 두께는 대륙 지각이 더 두꺼운데 이제 밀도, 단단한 정도는 해양 지각이 더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중심부로 갈수록,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는 뜨거워지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외핵이 멘틀보다 밀도가 높은 거야. 알겠죠? 이게 액체니까 밀도가 작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밑에 있는 순서대로 예외 없이 온도가 높고 밀도가 높다라고 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구 시스템 다음 주에 생명 시스템을 할 건데, 여긴 그냥 외우는 겁니다. 못 외우면 그냥 뭐 좀 쓰세요. 그냥 틀리는 겁니다. 처음 볼 때. 별로 안 중요한 거, 뭐 칠판은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생물권과 외권을 먼저 할게요. 자, 일단 생물권 먼저 하겠습니다. 생물권. 자, 생물권. 이거를 학교에서 자세하게 하면 좀 많이 자세하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렇게 뭐 그닥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뭐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권은 가장 마지막에 형성이 됩니다.
왜냐면 지구가 형성하면서 땅, 하늘, 우주 이건 이미 있던 거잖아. 그치?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 생명권이 제일 마지막에 생긴다 가 제일 기본이고 여기까지가 통합각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잖아.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알기로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데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니. 그치? 자, 생명체 너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어? 뭐 필요해? 너 살아가려면 공기 물. 그 다음에 물. 자, 공기는 뭐냐? 지구가 적당한 크기예요. 지구의 크기가 적당하기 때문에 적당한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대기로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 액체 상태의 물이죠. 액체 상태의 물. 액체 상태의 물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뭐야? 적당히 뜨거워요. 그쵸? 적당히 뜨겁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다.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다. 태양에 너무 가까우면 지구가 뜨거울 거고 태양보다 조금 더 멀면 지구가 차갑겠죠. 그렇죠? 그래서 액체 상태 물이 없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생명 가능 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통합각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기본은 가장 마지막에 형성돼 있다. 그리고 직권, 기권, 수권 어디에나 있죠. 그렇죠? 생물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이게 다예요. 자, 세 번째 외권. 자, 외권은 이겁니다. 외권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하나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요. 지구 하나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서 자,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으면 북극이 영어로 뭐냐? 알틱. 어?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뭐라고? 알틱 아니에요? 북쪽이 뭐야? 아, 놀스. 너 뭐라고 한 거야? 아니, 알티가 뭐예요? 알틱. 알틱이 뭐야? 북극 아니에요? 몰라. 빙하의? 알틱은 극지방 그거 아니야? 아닌가? 몰라요? 몰라. 영어 끊은 지 한 20년 돼서 몰라 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북쪽이 노을스죠. 그렇다고 이게 N극이라고 하면 안 된다. 알겠죠? 북쪽은 S극이야. 남쪽이 N극.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찌그러져 있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조건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부터 태양풍이라는 게 와요. 그 다음에 우주선이라는 것도 옵니다. 스페이스쉽 아니야, 알겠지? 자외선 그 선이야, 선, 알겠죠? 자외선, 적외선 그 선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그러니까 결국에 해로운 물질들이 오는 거예요. 우주에서 해로운 물질들이 이렇게 와. 그럼 이제 여자들, 이제 여학생들 이제 머리 날리듯이 여기 뒤에 이렇게 날려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지구 자기장인데 또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지구과학의 특징이 이거야. 쉬운 말이 있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바꿔. 이 사람 몰라. 그냥 그렇게 해서 니는 조지려고 합니다. 얘를 벤 앨런대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외권은 그냥 해로운 물질들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 보통 기권, 수권, 기권, 생물권이 서로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요. 이렇게 지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외권은 따로 쓸쓸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게 있어. 뭘 주고받냐? 에너지 교환은 가능합니다. 근데 물질 교환은 하지 않아요. 분필 다 부서지냐 이것이. 자, 그치? 왜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오고 지구에서도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을 갖진 않지?
뭐 운석이 들어왔어. 그렇다고 우리가 뭘 주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물질 교환을 하지 않고 에너지 교환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치? 자, 그럼 네 번째. 네 번째는 뭘 먼저 할까? 기권 하자. 기권. 중요합니다. 근데 기권과 수권은 많이 중요합니다. 자, 기권 이렇게 해서 한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합니다. 자, 해서 지금 얘가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 대충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옆에 숫자가 있긴 한데 좀 헷갈리네. 외우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 숫자를 외우는 거 아니에요. 뭐 11, 50, 80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안 외워도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기체는 이렇게 보자. 기체의 부피는 커져 작아져? 커져.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 밀도는 작아지죠. 왜?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부피가 늘어나면 밀도는 작아집니다. 왜냐면 질량이 일정이니까. 풍선이 있어. 열을 가해. 그럼 얘가 이렇게 커져? 그럼 밀도가 작아지니까 뜨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밀도가 작아진다는 뜻은 결국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자,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상승이야. 그 온도가 낮으면 하강이겠죠. 그렇죠? 온도가 낮으면.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봐봐. 잘 봐. 1층에 X값은 온도고요. Y값은 어차피 높이입니다. 높이. 그렇죠? X값은 온도, Y값은 높이. 근데 보니까 제일 1층은 여기가 온도가 높아요. X값이 높고 여기는 X값이 작아. 저온이야. 그러면 고온인 기체는 상승하려고 하고 저온인 기체는 하강하려고 하지. 이걸 뭐라고? 이걸 대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층이 대류권이에요. 됐니? 대류권. 근데 대류권은 말 그대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류 현상. 대류 현상이 이렇게 기체가 돌고 도는 게 대류 현상이야. 자, 모든 자연현상은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 우리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안정한 거야.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해봐. 그럼 니네 신경 쓸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대류권은 대류라고 하는 건 불안정한 상태고, 자, 그리고 여기 대기가 많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퍼센트까지 얘기하면 퍼센트를 외우셔야 됩니다. 대기가 많아.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야. 온도가 높아서 상승해. 얘가 위에서 뭐야? 구름이 무거워져. 그럼 비. 그치? 어려운 거 아니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2층 가니까 저온이고 여기 고온이야. 그럼 고온인 기체 위에 있고 저온인 기체 밑에 있으니까 이때는 대류를 안 하네요. 그치? 이때는 대류를 안 합니다. 그럼 얘가 굉장히 안정적이겠지. 그치? 뭐 안 움직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층권. 자, 그래서 대류를 안 해. 안정적이야. 그래서 비행기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다 성층권입니다. 다 성층권. 그 성층권에는 이렇게 해서 오존층이 있죠. 그래서 오존층이 있다. 오존층의 역할은 자외선 차단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존, 그러면 이제
오존이라는 건 성층권에만 있다. 이러면 틀려. 이건 안 돼. 오존은 배류권에도 있고, 좀 이제 성층권 여기 끝까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양이 성층권에서 많아요. 특히 오존이 많은 양, 오존이 많이 있는 곳을 오존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존은 성층권에만 있다. 이러면 틀려. 알겠죠? 이러면 틀려요. 그다음 그 위에 보니까 고온이고 여기는 다시 저온이 됐어. 그럼 고온이 또 올라갈 거고 저온이 내려올 거 아니야, 기체가. 그치? 여기 때는 이때는 또 대류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불안정하고. 근데 요 위에는 대기가 별로 없어요. 대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기상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이나 비가 여기서 내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우리가 중간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그냥 온도가 쭉, 왜냐면 태양이랑 가까워질 거니까 온도가 쭉 올라가는 여기를 우리가 열권이라고 하고요. 열권은 별거 없습니다. 열권은 여기 전리층과 오로라 관측될 수 있다고 하시면 돼요. 전리층은 그냥 방송통신에 쓰이는 층이야. 잘 몰라도 됩니다. 여기 뭐 이온들이 있는 층인데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방송통신 할 때 전파를 여기다 쏴주면 여기서 전파가 다시 우리 집으로 오고 이럽니다. 오로라는 뭐냐? 얘네들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벤 앨런다의 여기 가장 첫 번째 보호막을 뚫었어.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보호막을 다 그냥 처음부터 막는 건 아니니까. 뚫었는데 결국에는 잡혀. 못 오게. 얘를 이렇게 질질질 끄고 와서 여기서 조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나쁜 애들의 시체가 오로라야. 알겠니? 그래서 오로라는 극지방에서밖에 못 봐. 알겠어? 하와이에서 못 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오로라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니, 태양이랑 가까워서 온도가 높다며. 그치? 그럼 씨발 여기는 왜? 여기는 왜 바닥의 온도가 높아? 그치? 위에가 태양이랑 가까울 건데. 자, 색깔이 여기가 고온인 이유는, 지면이 고온인 이유는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입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그리고 성층권 위에도 여기가 고온인 이유는 얘는 오존층 때문이에요. 오존층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알겠니? 오존층 에너지를 흡수. 요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왜 고온인지는 나중에 내신 때 하시고, 지금은 요 4개 층의 이름과 특징만 아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죠? 자, 마지막 요거만 하고 싶게요. 자, 습관은 요렇게 해서, 자, 원래대로 따지면 이게 표면이야. 그쵸? 여기가 수심이 되겠죠? 수심. 당연히 X값은 이제 온도입니다. 자, 원래는 태양 햇빛을 받는 여기가 수면이 제일 뜨겁고, 그 다음에 온도가 쭉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햇빛의 영향이 없는 깊이까지 오면 그냥 줄창 차가운 상태로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여기잖아. 수면 위가 대륙권일 거 아니야. 그치? 수면 위가.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물을 섞어줘요. 그래서 적당히 수온이 섞이다가 이제 바람의 영향이 없는 지역부터는 쭉 온도가 낮아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오버해서 그릴게요.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3개 층이 될 거고, 자, 제일 밑에부터 할까? 제일 밑에는 이제 심해층입니다. 그럼 심해층은 그냥 온도가 햇빛, 태양과 상관없지. 자, 수심에 무관하게 그냥 온도가 낮아요. 이게 답니다. 심해층은 햇빛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낮고, 자, 보면 여기 이제 혼합층. 그럼 말 그대로 믹스된 거예요. 위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물이 좀 믹스가 된 겁니다. 자, 혼합층. 그러면 혼합층은 바람이 세면 셀수록 두께가 두껍겠지. 그치? 바람이 많이 불면 불수록
두께가? 두껍다. 많이 섞어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온 약층이라고 해서 자, 잘 봐. 위에가 고온이고 밑에가 저온이지. 그치? 그럼 대류를 안 하겠지. 그치? 기체든 액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낮아지니까 상승인 거야. 알겠지? 그럼 온도가 높아?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여기서 대류가 안 일어난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게 몇 킬로씩 되니까. 그래서 수온 약층은 대류는 일어나지 않고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게 수온 약층의 뭐 역할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수온 약층은 이런 역할을 한다 그냥 얘기합시다. 이런 역할을 한다. 에너지가 총 3개가 나와요. 지구란다.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이렇게 3개가 나올 건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99.98%입니다. 아마 거의 그냥 태양 복사 에너지가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아주 기억이 안 나겠지만 맨 첫 번째 주에 두 번째 주구나. 수소가 4개 모여서 헬륨과 에너지를 만든다. 이게 이제 햇빛이다. 뭐 이런 거 했으면 태양이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거 색깔 바꿨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입니다.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속이 뜨거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구 속이 뜨거워 보시면 돼요. 자, 조력 에너지는 태양과 그 다음에 달의 인력인데 태양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거의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달의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태양의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정석적으로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력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현상, 조력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이제 밀물과 썰물이에요. 밀물과 썰물.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진과 화산.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냐? 다 나머지. 그러니까 문제 보기가 나왔을 때 다음 중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근원인 것은 라고 했을 때 요 4개가 아니면 무조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태풍 몰라 뭔지 모르겠어. 그래도 여기 없지, 그치? 4개 중에 없으면 그냥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태풍이 생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지구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뭐 태풍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뭐 수증기가 증발해서 얘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는데 넘어갈게요. 됐죠? 여기까지? 이 4개 말고는 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근원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135페이지에 쓰여 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넘어가서 위도별 에너지 순환이 있는데 이거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볼게요. 제가 그림을 그리기 편하게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각도를 우리가 위도라고 합니다. 요각도를 위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가 0도가 될 거고 여기 위에가 이제 90도죠. 그러니까 극지방이 90도가 될 겁니다. 적도지방이 0도고 여기는 저위도라고 부르고 이제 극지방은 고위도라고 부르죠. 자,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내가 서 있고 여기 이렇게 서 있고 여기는 이렇게 서 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머리에 다이렉트로 꽂는 거고 비스듬히 들어오고 이제 발밑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요거 두 개만 비교해 볼까? 어디가 더워? 저위도가 덥니? 고위도가 덥니? 여기는 북극이잖아. 그치? 이거 더워요. 그치? 그거 왜 더워? 그거 왜 더워? 자, 너 있어, 너. 네가 바닥에 서 있어. 해가 이제 뜰 거야. 8시, 10시, 12시야. 언제 제일 더워? 12시에 더워. 왜? 해가 다이렉트로 내일 꽂으니까. 그치? 응, 해가 다이렉트로 내일 꽂으니까. 라고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야, 씨발, 과학 선생님. 야, 해가 존내 높이서 그냥 내일 꽂아.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는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맞는 건데, 우리 또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일 꽂아. 존내 꽂으니까 여기 덥다고. 그치? 여긴 추워. 자, 근데 생각해야 돼. 여기 있는 대표적 나라가 이제 하와이란 말이야. 자, 하와이. 계속 더워. 온도 계속 올라가니? 아니죠. 북극도 한없이 추워? 아니야. 더운 상태 유지, 추운 상태 유지라고. 그치? 더운 상태 유지, 추운 상태 유지야. 덥긴 더워. 근데 날마다, 해마다 계속 온도가 5도씩, 10도씩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여기도 춥긴 추워. 근데 계속 막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왜? 여기는 에너지가 많고 여기는 에너지가 적어. 그 에너지들을 순환시켜 줍니다. 누가? 대기와 해수, 바닷물이 순환을 해줘. 그래서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줍니다. 알겠죠?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적도 0도고 여기가 이제 남극 북극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생긴 그래프가 태양 복사.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지구 복사. 그래서 보시면 원래 대칭해야 돼. 그래프 이쁘게 그려져 있으니까 책에는. 자, 지금 요 넓이. 요 넓이는 지금 태양 복사가 지구 복사보다 많죠. 그렇지? 그러니까 태양 복사는 들어오는 양이고 지구 복사는 내보내는 양이야. 또 들어오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치는 건 에너지가 많다고. 다행이라고. 근데 녹색으로 칠한 부분은 나가는 양이 많은 거잖아. 지금. 그치? 나가는 양이 많으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라고. 근데 이 에너지가 많은 상태, 요 부족한, 요 넓이가 빨간색 넓이와 녹색 넓이를 더하면 0이라고. 0. 알겠죠? 똑같다. 그래서 지구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요게 좀 더 많으면 지구가 좀 더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그래프가 중요하기보다는 요 정도. 네. 순환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지구 온도가 일정히 쉬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여기 지우고 갈게요. 자. 그 밑에 보면 물의 순환과 산소의 순환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의 순환. 자, 물의 순환 별거 없어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건데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어. 자, 비가 육지에도 내리고 바다에도 내릴 거야. 비가 육지에도 내리고 바다에도 내릴 거야. 예를 들면 육지에 뭐 한 100, 바다에도 뭐 100이 내린다 칩시다. 그냥. 알겠죠? 그냥 내린다 이렇게 칠게요. 근데 육지에서도 증발하는 양이 있고 바다에서도 증발하는 양이 있어. 근데 육지에서 증발하는 양을 보니까 70이고 바다에서 증발량을 보니까 130이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여기 이제 대기가 될 거고요. 대기와 육지와 해수가 이렇게 있을 건데 강수량과 증발량을 비교해 보니까
대기는 200이고 들어오는 것도 200이지. 그치? 내리는 것도 200이고 증발하는 양도 합치니까 200이야. 자, 육지는 100 내려오고 해수도 100이 내려오는데 육지에서는 증발이 70이고 해수는 증발이 130이에요. 아, 육지는 강수량이 많고 해수는 증발량이 많아요. 그쵸?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우리가 유입량과 유출량으로 비교를 할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유입량과 유출량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보니까 대기는 나가는 양, 뿌리는 비의 양이 200이고 들어오는 증발량도 200입니다. 같아요. 근데 육지는 들어오는 강수량은 100인데 나가는 증발량은 70이고 해수는 들어오는 건 100인데 나가는 증발량은 130입니다. 그렇죠? 근데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 30이 있어야겠지. 그치? 여기도 30이 있어야 됩니다. 등호가 성립하려면. 그치? 그러면 이 30은 육지에서는 나가고 바다로는 들어와야 되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30을 보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지 입장에서도 들어오는 거 100, 나가는 거 100. 바다도 들어오는 거 130, 나가는 거 130. 그치? 이렇게 해서 저 숫자 5개, 5개 중에 빈칸이 하나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강수량 증발을 비교하냐, 유입과 유출을 비교하냐, 요거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챕터에서 마지막 탄소의 순환. 자, 탄소는 C죠, C. 얘는 간단해요. 탄소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분포되냐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게 직권, 그 다음에 기권, 수권, 생물권이죠. 생물권을 이렇게 탄당지로, 탄당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거를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유기물. 근데 우리 그냥 탄당지라고 할게요. 뭐 어려운 말 안 쓰고 탄당지. 자,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나 또는 메테인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보통 탄산수소 이온이나 또는 탄산 이온으로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권은 석유나 석탄 또는 석회암 이 형태로 존재한다. 수권에 있는 탄산이온이 굳으면 석회암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탄소는 기권의 생물권 넘어올 때는 이산화탄소가 탄수화물의 C로 또는 이산화탄소의 C가 단백질의 C로 이런 식으로 변환된다. 이런 식으로 얘도 어쨌든 간에 서로 영역에서 이제 순환을 한다 이런 건데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나오면 그때 가끔 보시면 됩니다. 그때 보시면 돼요.